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요즘 부동산 상승 전환 내지는 집값 띄우기의 안간힘인 언론들이 자주 눈에 보입니다. 어떤 거는 부동산 투기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지금 집 안 사면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거 나한테 협박하는 건가 라는 느낌까지도 받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저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강하게 드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많은 분들이 어떤 댓글로 예상하시는 걸 적어주셔서 그런 걸 또 하나씩 이렇게 보면 어떤 유착관계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참을 만큼 참아왔던 분양 물량, 그러니까 진작에 분양했어야 했는데 갑자기 부동산 하락기가 찾아오니까 분양을 뒤로 미루다가 부동산 상승 전환이 되는 시점에 비싼 가격에 일반 분양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생각만큼 또 부동산 상승 전환이 되지 않는 겁니다. 부동산 규제를 다 풀고 대출도 다 풀고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어떤 희대의 상황을 만들어줘도 아파트 가격의 상승 전환이 예상만큼 쑥쑥 잘 되지 않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루고 미뤘던 분양이 이러다가는 후분양을 지금 하게 생긴 그런 판입니다. 물론 후분양할 능력도 상황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물량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울에. 그것도 서울에 지금 팍팍 쌓여 있고, 특히 강남권에 여기에도 많습니다. 올해 터져 나와야만 하는 그런 분양 물량. 이 분양 물량들이 흥행에 성공하려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제부터 부동산 다시 오르나 보다. 영끌해서 집도 사고 분양도 받자. 비싸면 어때? 지금 아니면 영원히 집 못 사겠어. 지금이 바닥이야. 이런 걸 심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 지난 부동산 폭등기에 영끌족이 했던 생각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하락기에는 사람들이 분양을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부동산 상승론, 그러니까 집값 띄우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어떤 시대적 요소가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여기에 또 한술 더 떠서 부동산 상승론을 부추겨서 유료 상담도 하고 부동산 투자 물건도 소개시켜줘서 수수료도 한몫 단단히 챙기고 이렇게 쉽게 돈을 벌고 싶은 유튜버들도 지금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한 승패가 어떻게 갈릴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똑똑해진 사람도 많고 부동산 학습 효과도 많이 있지만 인간의 탐욕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강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섣불리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언론의 부동산 기사를 좀 봐야겠습니다. 5월 22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3% 상승했습니다. 13개월 동안 쭉 내리막만 타다가 처음으로 전달 대비해서 0.03% 상승한 걸 두고 반등 조짐이라는 기사로 지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다시 0.03% 내리면 폭락 조짐이라고 써야겠지만 그렇게 쓰는 언론은 거의 안 보입니다. 요 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니면 늦는 거 아닐까, 아파트 사겠다는 사람 늘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내용 중에는 익명의 송파구 공인중개사 A씨의 인터뷰도 여기 내용에 실었습니다. 집주인들이 금매를 걷어들이면서 호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갔어요. 지금이 아니면 늦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에 이 문의하는 수요자들도 예전보다 더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인터뷰가 물론 조작이 아닌 사실이겠지만 공인중개사들의 집값이 내린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절대로 손님이나 아니면 이런 인터뷰에 집값이 내릴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나한테 아빠, 지금 부동산 바닥이라는데 집 살까? 이렇게 물어보면 야, 좀 기다리면 집값 더 떨어질 거야. 기다려. 이렇게 말을 해도 손님한테는 문의가 조금 늘었어요. 예전하고 분위기가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이 집도 이제 곧 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돈을 버니까요.
이 말 한마디에 중개 수수료가 한 건에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이 지금 내 통장에 꽂히느냐 안 꽂히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99%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이 말투는 공인중개사들의 거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일종의 치트키 같은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아마 다 각자 다른 부동산들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보셨겠지만 제가 방금 한 이 말투는 다 공통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자연스러운 협박, 겁박 이런 게 섞여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의 조급함을 최대한 이용해서 중개를 하는 겁니다. 이거에 당하면 안 된다고 제가 무수히 말씀드렸지만 제 채널이 워낙 작다 보니까 파급력이 없긴 합니다.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동향 매매 가격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서울이 5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0.03% 상승했습니다. 전달보다 상승했다는 겁니다. 0.03%. 자, 서울의 평균이 이렇고 이렇게 또 자치구마다 다 다릅니다. 하락과 상승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통계는 어떻게 나오나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사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한국부동산원 가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했는지. 당해 월 조사 대상 표본, 실거래 사례 및 가격 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사례를 기반으로 매물정보, 시세정보, 부동산 중개업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표본 가격 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협력업체, 즉 부동산이 각 지역마다 몇 개 선정되어 있고 문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물정보, 시세정보, 부동산 중개업소 의견 요 세 개, 요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보셔야겠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그러니까 둔촌주공 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실거래가는 가장 최근에 15억대에서 18억까지 최근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입주권. 얼마 전 제가 캡처해둔 내용입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최저가는 호가, 지금 현재 매물 나와 있는 거, 시장에 나와 있는 거 최저가는 16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호가 중에 가장 비싼 가격에 내놓은 최고가는 30억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자, 같은 평수인데 16억 5천만 원이고 어떤 거는 30억에 팔겠다고 내놨습니다. 굉장한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둔촌주공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평균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가장 공평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 평균값이라는 게. 그러나 때로는 이 평균값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왜곡된 정보를 주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 평균이면 아주 공평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믿고 그걸 보지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눈속임하고 속여먹기 위해서 이 평균값을 올리기 위한 어떤 조치, 술수,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높은 가격에 호가 쌓아두기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런 게 왜 있을까? 실제 문의가 오는 어떤 부동산의 가격대가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되는 가격에만 문의가 막 온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전화를 한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는 10억 여기서 왔다 갔다 거래가 되는데 호가는 13억, 14억, 15억 이렇게 막 집주인들이 막 때려 박습니다. 그냥 쌓아 놓는 겁니다. 팔리지도 않고 문의도 안 오는 가격을. 여러분도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이런 걸 왜 그러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아는 척 하면서 얘기하지만 이 부동산의 세계에는 저도 모르는 어떤 심오한 세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넓고 깊습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고 이거 잘못하면 나도 당하겠네 이런 생각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지금 유지했습니다. 동결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부동산은 지금이 기회다라는 논리로 여기저기 부동산 바닥론 또는 지금 집을 사자 상승론 이런 게 막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온통 요거에만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오직 대출 금리만 지금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련된 건 이것만 관심이 있나 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6%에서 1.4%로 지금 하향 조정했습니다. 요번에 부동산 폭등론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게 전혀 안 보이나 봅니다. 경제 성장률이 계속 이렇게 하향 조정되는데 아파트 값은 올라서 좋다는 건지 지금 이게 좋아해야 하는 건지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내 경제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물가 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 긴축기조를 상당기간 이어나갈 것이다. 추가 인상 필요성은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 범위, 금융 안정 리스크, 금리 인상 파급 효과, 주요국 통화 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판단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당분간은 안 좋을 예정이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겠다는 건 금리를 여기서 추가로 더 낮출 일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는 뜻 같기는 합니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경제 안정의 정도에 따라서 언제든 금리는 인상될 수 있어 라는 말을 한 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모든 경제 상황이 지금 안 좋고 최악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직 부동산 가격만 상승한다? 저는 진짜 위기는 이게 바로 진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